현재 태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 관광의 천국으로 불리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한국 관광객들의 급격한 감소, 대규모 시위, 그리고 경제적 혼란. 이 모든 것이 태국의 현 주소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과 관광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위기에 빠진 태국. 이 두 나라의 대조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럼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한국과 태국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서 있네요. 아담 포스터, 영국 출신의 IT 전문가가 한국 서울 한복판에요. 여기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눈길 닿는 곳마다 오래된 사찰과 반짝이는 새로운 상점들이 나란히 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제일 친한 친구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 한국으로 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다지 신나지 않았어요. 그냥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금방 알게 됐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곳은 제 관심을 확 사로잡았고 그 뒤로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 가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가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곳. 한국이 저한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멋진 건물이나 맛있는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음식은 정말 끝내줬어요. 정말요.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딱 집어서 말하진 못했죠. 새 아파트에 정착하고 도시를 조금씩 둘러보면서 몇 가지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해내려고 하는 흥분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하철부터 길거리까지 모든 게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두 명의 나이 지긋한 남성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국어로 말하고 계셔서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몇 마디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조금 알고 있긴 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 이 멋진 기술과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 이 한국이 예전에 정말 가난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 힘든 일이었대요. 그러다 일본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전쟁이 터졌죠. 한국 전쟁이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고 모든 걸 다 파괴해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예요. 한국은 가난한 상태로 머물지 않았어요. 몇십 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죠. 이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곳이요. 저는 태국을 정말 좋아해요. 그곳의 해변, 음식, 친절한 사람들 다 좋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태국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태국은 한국처럼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점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국은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저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어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걸까? 무엇이 한국을 다르게 만든 걸까? 더 알아볼수록 저는 더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나 높은 건물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의지 때문이었죠. 한국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남의 지배를 받았고, 전쟁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까지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든 시간들을 연료 삼아 더 열심히 일하고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냈어요. 이제 서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모든 고층 빌딩이 단순히 멋진 건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이 나라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모든 첨단 공장, 분주한 조선소,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가 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섰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포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도전들을 이용해 더 강해지는 사람인가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분주한 거리들이 조금씩 조용해지는 걸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 단순한 업무가 전혀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하나의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단순히 한국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걸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들을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도시가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전시물 앞에 서 있으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전쟁은 이 나라를 완전히 황폐화시켰더라고요. 건물은 무너졌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경제는 바닥을 쳤어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흑백 사진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포기하는 대신 한국 사람들은 고통을 동력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믿을 수 있나요? 지금의 서울을 보면 상상이 안 되죠. 저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알아보니 그 비결은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게 계획하며 교육에 집중한 것이었어요. 먼저 정부는 조선, 철강, 전자 같은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 산업들이 나라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눈앞에서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 산업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던 거죠. 한국 친구들과 얘기해봤는데 학교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얘기해주더라고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교육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티켓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직접 한강을 보고 싶어서 유람선을 탔어요.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면서 양옆으로는 아름다운 공원, 멋진 아파트, 반짝이는 오피스 건물들이 보였어요. 60년 전만 해도 이곳이 폐허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지 얘기해줬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주말도 없이 일주일에 6에서 7일을 일했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한 첨단 기술 회사를 방문했어요. 사무실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스마트폰, TV 화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칩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수십 년간 교육과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여정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 태국을 떠올려 봤어요. 태국도 아름다운 나라에다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빠른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죠. 태국은 관광업과 외국 자본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런 건 불안정할 수 있어요. 반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산업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투자했어요. 조사를 마치며 한국이 이룬 성과에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동기 삼아 뭔가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단순히 돈을 벌고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한 거였어요. 서울을 거닐면서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도처해 보였어요.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부터 초고속 인터넷까지 모든 것이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그들의 정신이었어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과거를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장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줬어요. 비전, 노력, 교육에 대한 집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남산타워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걸 단 몇십 년 만에 해냈다면 우리 세상에는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저도 모르게 한국과 태국의 차이점을 생각하게 됐어요.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저 높은 빌딩에 반사되어 춤추듯 빛나는 모습을 보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이 잿더미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작은 공원이 보이길래 잠시 벤치에 앉았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시원한 저녁 공기를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근처에서는 한 어르신이 한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어요. 어르신이 연주를 마치자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보니 근처에 몇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함께 코딩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여기 한국의 미래가 바로 앞에 있었죠. 이 아이들은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이미 더 나아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혁신하고 한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말이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건설 현장을 지나쳤는데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이 또 하나의 빌딩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한국의 끝없는 에너지와 끊임없이 더 나아가려는 의지를 상징하는 듯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른 도전과 기회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큰 아이디어들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사람들에게 투자해라.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가를 만드는 거예요. 둘, 스스로의 강점을 키워라. 다른 이들이 줄 수 있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해요. 셋,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갇히지 마라. 역사를 동기부여로 삼아 더 나아가야지. 포기의 이유로 삼으면 안 돼요. 넷,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라. 당장의 빠른 해결책이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진정한 발전은 시간이 걸려요. 다섯, 유연성을 유지해라. 세상은 항상 변하니까 가장 성공적인 나라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나라예요. 잠에 들기 전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태국의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의 선두로 나섰듯이 모든 도전에 직면한 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열쇠는 바로 회복력, 즉 역경에 맞서 싸우고 실수에서 배우며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에요. 한국은 세상에 그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 예시를 보고 자신만의 성공 이야기를 써내려갈 차례인 거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지난 몇 주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태국에서 위기가 벌어지는 걸 지켜보면서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 한국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건 전 세계에 주는 교훈이에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로 돌아가 볼게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기대도 됐지만 약간 긴장도 됐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스마트폰을 잘 만들고 K-팝이 인기 있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많은 걸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은 지금처럼 번쩍거리는 하이테크 나라가 아니었어요.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끔찍한 전쟁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났으며 그 후엔 엄격한 정부 통치 아래에 있었죠. 지금은 바쁜 거리와 높은 빌딩을 보면 상상이 안 가지만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그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한국이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켰느냐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가 이걸 고칠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정말 똑똑한 선택을 했어요. 교육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 배, 전자제품 같은 걸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산업을 키웠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들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요. 마치 모두가 한 팀처럼 다 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태국 얘기를 해볼게요. 아름다운 나라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요. 저도 한번 여행 가본 적이 있는데 친절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정말 좋아했었죠.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 모든 건 한국의 역사를 두고 태국에서 나온 몇 마디 불편한 말에서 시작됐죠. 그 말들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이 문제는 왜 태국에 큰 타격을 줬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답은 나라가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키느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태국은 항상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의 방문객들에 너무 의존했어요. 그 방문객들이 오지 않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반면 한국은 단지 한 가지만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튼튼한 기업, 좋은 교육, 공정한 법 체계를 갖췄어요. 그래서 한국도 문제를 겪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더 많아요. 한국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들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해. 그래서 계속 더 나아지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서울을 걷다 보면 이 열심히 일한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거리마다 도서관과 학교가 있고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일하거나 공부하러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하는 느낌이 있어요. 가족들이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친구들이 아늑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모든 걸 똑같이 따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려움을 용감하게 맞서고 사람들에게 투자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방문해봤거나 책에서 읽어본 나라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혹은 유럽의 일부 지역처럼 빈곤이나 다른 문제로 고통받는 곳들이 생각나요. 만약 그들이 한국의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도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국도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든 선택을 해야 했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핵심이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면서 저는 단순한 추억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하는 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믿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교훈을 얻었어요. 마지막으로 창밖에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봐요.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밝게 빛나고 있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별들처럼요. 그 불빛 속에서 수백만 명의 꿈과 노력의 결실을 봐요. 그리고 언젠가 그 불빛들이 세계 곳곳에서도 그렇게 밝게 빛나기를 바라요. 짐을 싸면서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세상을 전과 똑같이 볼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디를 가든 꼭 함께 나누고 싶은 희망의 이야기예요.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누가 자갈을 계속 던지는 것처럼 시끄러웠거든요. 아, 저 델라라고 해요. 저는 미국 출신 기자고 지금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일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거예요.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밝은 화면이 눈을 잠깐 아프게 했지만 그걸 보자마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뉴스 헤드라인이 엄청난 재난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에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 일본 바로 옆 나라죠. 그곳이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몇 달치의 비가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냐고요? 마치 200개의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서 뒷마당에 다 부은 것 같은 양이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건 꼭 보도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해도 제가 보게 될 장면에 대비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 들어온 이미지들을 보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차들이 마치 욕조 속 장난감 배처럼 도로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자기 가족차가 그냥 떠내려가는 걸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미친 상황이었죠. 그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장면을 봤어요. 부모들이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아이들을 안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두렵고 지쳐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집과 거리가 강처럼 변한 걸 보면서 말이죠. 가장 끔찍했던 건 대피소였어요. 집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마도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소지품일 그들의 소중한 장난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걸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강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응급 구조대원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장면은 마치 잘 짜인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저는 한국이 재난에 대비하는 방식에 대해 배웠던 게 떠올랐어요. 그들은 재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도 철저히 하죠. 계획도 세우고 연습도 하고 재난이 닥쳤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요. 젊은 사람들이 인력 사슬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침수된 거리를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장면도 봤어요. 가게 주인들이 굶주린 가족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모두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었죠. 기자로서 저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본 적이 있지만 이번 건 달랐어요. 그냥 사실만 보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마치 한 나라가 하나로 뭉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나 홍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재난 앞에서 보여주는 용기, 그리고 시험대에 오른 한 나라가 도전에 맞서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첫 리포트를 작성하려고 앉았을 때 깨달았어요. 이 재난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창문 밖